오늘은 20년 동안 제가 실천해온 미라클 모닝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만의 꿀팁 6가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라클 모닝은 할렐로드의 동명의 책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2030을 주축으로 해서 실천하려는 붐이 일었고요. 자기계발서 곳곳에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라클 모닝 이전에는 사이쇼 히로스의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을 연구한 결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하루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책 역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간 실천한 미라클 모닝의 경험담부터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저만의 꿀팁 6가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새벽 5시에 기상을 했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나 미라클 모닝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게 된 이유는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새벽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처음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출근 시간에 맞춰서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 야근을 했고요. 12시에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변화가 생긴 건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분유를 먹는 아기와 달리 모유수유하는 아기는 금세 배가 꺼지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잠에서 깨어난다는 점이었어요. 퇴근은 늦은 시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새벽에 파김치가 돼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모유를 또 먹이다 보니 2시간 단위로 깨어나니까 제가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될 시기와 맞물려서 일과 육아 모두가 상당히 벅찼고요.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가 시간, 휴식 시간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찾아낸 방법이 잠을 조금 더 포기를 하고 새벽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별로 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직장 동료, 아이 친구 엄마, 제 친구들 그렇게 만남도 간간히 있었는데 제가 간절히 필요했던 건 하루에 1분이라도 오롯이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늘 12시 넘어서 자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다 보니 수면 시간은 4시간도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30대의 체력이 있었고요. 수유 기간 동안 수면 부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련이 된 데다가 개인 시간에 대한 간절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하기 전까지 저에게 2시간이 주어져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이 바로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책도 읽어보고 아이 교육 정보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한때는 또 인테리어에 빠져서 새벽에 톱질, 페인트질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뜨개질을 하기도 했고 영어 학원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아침 시간에 하나씩 해보면서 점점 아침에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서 그런지 수면 부족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새벽에 무언가 한 가지를 해두고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는 것이 더 이상 억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 역량이 더 높아져서 성취감도 느끼기도 했어요. 퇴근할 무렵엔 지치긴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거짓말같이 피로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 활용은 저를 더 바쁘게도 했지만 번아웃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하루는 4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나를 위한 시간, 두 번째는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의 업무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 또는 밤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마지막으로 4번째는 달콤한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새벽 시간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 그 시간은 머리가 가장 맑고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책 리뷰를 쓰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또는 신체 리듬을 깨우는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운동하는 건 특히 효과가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부수적으로 얻은 건 외부의 시선, 어떤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저의 내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계발의 대가 오금 안디노는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노예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 중에 약 80%가 무의식적으로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무려 95%에 해당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의식적인 행동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놓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반복된 습관은 비교적 쉽게 몸에 뱄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습관을 하나씩 둘씩 쌓아나갔습니다. 30대에서 40대 한 중반까지는 아이도 계속 자라는 중이었고요. 업무에서 제 역할도 점점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수면 시간은 부족고 여유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개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시작한 미라클 모닝은 이제 20년이 넘게 되었고요. 아침을 걸으며 출근하는 그런 생활 속 간헐적 단식은 3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워킹맘이어서 얻은 삶의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터득한 미라클 모닝을 위한 팁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장 좋아하는 일부터 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일어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때 가장 좋아하는 일을 그 시간에 하도록 하면 훨씬 일어나기가 수월해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책 읽기도 좋고 게임도 좋고 만화책도 좋아요. 저는 새벽에 처음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 놓치기 싫어서 눈을 번쩍 떴어요. 두 번째는 나는 충분히 잠을 잤어 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피곤해지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잔 거야 라는 암시가 의외로 효과적이에요. 저는 30대 때 만성피로 수면 부족에 늘 시달렸는데요. 피곤하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찼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은 4-5시간만 자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일이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간절했기 때문에 그 암시가 더 잘 먹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일을 접고 잠을 먼저 자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맑은 정신으로 하면 밤늦게 하던 그 일이 2-3배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실행 의지도 가장 강할 때예요. 저 같은 경우 그 일을 어떻게 다 해내세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요. 그 비결은 일의 성격에 따라서 최적의 시간에 배치를 해두어서입니다.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새벽 시간에 독서와 기록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새벽에 독서를 통해서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시간은 어떤 만남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때 글쓰기까지 병행하면 생각이 좀 더 구체화되고요. 자기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필사를 하는 것도 자신의 내면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혹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새벽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낮이나 저녁은 자극도 많고 피로도도 쌓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자꾸 미루게 돼요. 반면에 새벽에 시작을 하면 낮의 절반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걸 2주 동안만 반복하면 그 일을 중단했을 때 허전할 정도로 익숙해져요. 마지막 6번째는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 그 남은 하루 대부분 시간 동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미루는 습관도 없앨 수가 있어요. 저도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선배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미루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지 라는
라는 말을 일부러 되뇌이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너무 지쳐서 운동하러 가기 싫어.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자. 지금 설거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고무장갑을 끼자. 너무 피곤해서 씻기 싫은데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자.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이 일에 작은 행동을 하나 붙여놓으면 의외로 쉽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만의 미라클 모닝을 활용하는 6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새벽 시간 활용해서 하루를 2배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촬영이 안 됐나? 직장 동료나